자, 여기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제 흡수식 냉동기인데 이것도 나왔던 이제 문제예요. 흡수식 냉동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장치에서 이제 흡수식 냉동기는 이제 물어볼 게 많아요. 뭐냐면 이 생긴 것은 이렇게 이제 흡수식 냉동기 생겼는데, 자, 먼저 나왔던 것은 요 뒤에 있는 이거 빨간색 버너.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은 이 이제 흡수식은 그런 거잖아. 이게 이제 이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을 이제 다시 냉매인 물하고 전기하고 리튬 브로마이드하고 분리해 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직화식이라고 그래서 불을 떼 가지고 이 가열을 해 가지고 이 수증기를 갖다가 냉매인 물을 전기로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이 하는 이런 장치. 이 버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소 장치지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가스가 이 안에 들어가서 연소를 한다. 그래서 연소하는 연소 장치를 버너라 그런다. 근데 요즘에는 버너를 또 버너 대신에 뭘 쓰냐면 지역 냉난방 공사에서 이제 고온수를 보내줍니다. 이 고온수가 뭐냐면 이제 100도 가까운 온수를 보내주니까 버너 필요 없이 온수를 여기다 통과만 시키면은 이게 내부에 이제 발생기에서 분리가 되는 역할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또 지역 냉난방으로 바뀌면서 버너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물어봤던 추기 장치가 뭐냐면은 이것이 추기 회수 장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흡수식에도 추기 장치가 필요하고, 아까 터보 장치에도 추기 장치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이 우리 단순한 에어컨 같은 것은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요. 이런 이 흡수식 냉동 장치 같은 경우는 이것이 거의 뭐 1억, 2억이에요. 그래서 이 흡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부의 진공도잖아요. 그래서 진공도가 거의 고진공이 돼야지만이 물은 5도에서도 증발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대기압에서는 물은 100도에서 증발할 수밖에 없어서 물의 온도를 갖다가 냉각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대기압에서는. 그래서 내부 장치를 진공을 유지해 주는데, 진공된 조건이 고진공이라고요. 고진공은 뭐냐? 이 내부에 완전 진공에 가까울 정도의 진공도. 그래서 760mmHg면은 대기압을 760을 봤을 때 이 진공도가 6.5mmHg. 그러니까 이 상당한 진공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상당한 진공도가 돼요. 대기압이 760mmHg예요. 자, 근데 이 고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6.5mmHg가 되면 이것이 영상 5도에서 증발하는 거예요. 완전 진공이다 그러면, 완전 진공은 뭐냐면 수은주가 0mmHg. 자, 이것은 이론적으로 0도에서도 증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완전 진공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무리야. 이것은 힘들어. 무리야.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도 이 수은주 높이로 해서 대기압에 비해서 상당한 진공도가 유지돼야 돼요.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추기 장치에서 그걸 진공 작업하는데, 요 노란색 있는 것이 이것이 펌프고, 요 앞에 있는 이것이 모터하고 펌프가 이렇게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벨트로. 그래서 이런 것은 개방형 진공 펌프라 그래요. 보통 우리 진공 펌프 들고 다니는 진공 펌프는 우리가 이제 밀폐형 진공 펌프 안에 모터도 있고 펌프도 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분리형이에요. 모터 따로, 이제 진공 펌프 따로. 그래서 그 벨트로 연결해서 진공 작업해주는 장치다. 이것이 추기 장치다, 추기 회수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장치 안에 여기 재생기, 이 재생기고 고온 재생기, 이 재생기는 뭐냐면 이것이 분리해주는 장치, 전기하고 이 농축 용액하고 이게 가열해주면 가열에 의해서 이것이 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전기는 냉면 물이 되고 밑에 있는 농축된 용액은 이것이 이제 흡수제가 돼요. 이게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버터는 이 제어하는 이제 제어 장치가 전자 제어 장치가 돼요. 인버터는 이제 우리 이 장치에 있는 펌프를 갖다가요, 펌프에
그 회전을 갖다가 가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을 인버터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버터 방식을 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효율이 2배로 좋아진다는 거. 효율은 뭐냐면 펌프의 효율 또는 우리 이제 모터의 회전수를 갖다가 2배 정도의 그 회전수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버터 함 쓰는 건 이제 일반 기존은 이제 정속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속형은 이제 인버터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냐면 전기료가 조금 더 드는 거지 뭐. 정속형이니까 속도 변화가 없이 그냥 일정한 속도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효율이 정속형을 100으로 보면은 인버터 방식은 최대 200%의 효율이 있는 거니까. 가변. 인버터는 전자 기판이에요. PCB 기판에다가 전자 회로를 꾸며놓은 곳이 인버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주파수를 가변시키는 거예요. 60Hz를 30에서 132Hz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모터의 속도가 왔다 갔다 해요. 모터 회전 속도가. 그런 목적이 인버터예요. 자, 이게 흡수식이다. 여기서 장치에서 우리 이제 흡수식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고, 여기 이제 흡수식의 장치에는 이런 이제 추기 장치가 중요하고, 버너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 이 장치 내에서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공기조화용이다. 흡수식에서는 영하를 못 만든다. 마이너스의 온도를 못 만든다. 우리 터보 냉동기에서는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터보 냉동기는. 터보 냉동기는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는데 약한 거예요. 약해요. 그래서 터보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는 대용량의 큰 대형 건물에 공기조화용으로만 쓴다. 이런 거예요. 공기조화용으로만. 그러면 큰 냉동 창고,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40도 되는 냉동 창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써야 되느냐? 터보를 못 써. 이런 흡수식을 못 써. 그 다음에 이제 왕복동을 쓰는 거예요. 왕복동, 그 다음에 스크류, 이제 이 반밀폐, 이런 이제 그 왕복동 압축기 써요. 그래서 이 왕복동 압축기를 갖다가요, 뭐 20대, 30대를 갖다가 냉동 창고에다가 쫙 해서 직결로도 연결하고 병렬로도 연결해가지고 이제 저온을 만들어요. 원래 모터라고 하는 것이 근원은 직류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 교류를 갖다가 이제 교류 전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터를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류 전기에서 모터를 만드는 방식은 뭐냐면 교류에서 모터를 갖다가 하는데 전기를 갖다가 정류시켜가지고 직류로 만들어서 모터를 갖다가 회전시키는 방식, 이제 우리 직류 모터, 우리 교류 모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인버터라고 하는 용어 뜻 자체는 뭐 직류를 교류로 만든다 그런 뜻인데 이제 여기서의 그 인버터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제 PCB라고 하는 것이 회로라고 하는 것이 인버터의 압축기는 뭐냐면 교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모터의 회전은 직류에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모터 회전은 우리 프레밍의 왼손 법칙 있잖아요.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모터가 회전하는 거죠. 그 회전하는 방향은 직류인 회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거잖아요. 이 전류의 방향, 거기에 이 자속의 방향, 거기에 회전 방향이 정해진 것이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잖아요.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이 모터예요, 모터. 직류를 받아서 회전하는 것은 직류 모터. 교류를 받아서 직류화해가지고 하는 것이 교류 모터. 그렇게 돼요. 여기다 이제 쓰는 용도는 이제 인버터라고 쓰는 용도는 효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한 대로 주파수를 가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가변은 회로 PCB 기판에서 그걸 갖다가 가변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천정형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자, 근데 여기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인데 여기 보면은 자, 이 단열로 해서 보온으로 해준 이런 배관도 있고,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배관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 장치를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사방밸브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사방 밸브지요. 그래서 사방 밸브가 뭐냐면 이 냉매의 이 명칭은 사방 밸브, 역할은 뭐냐면 이 키워드가 뭐냐면 냉매 흐름 전환. 냉매 흐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냉매 흐름은 전환이 어떤 게 되느냐? 이제 원리는 이겁니다. 이 상부로 해서 토출된 가스가 오면 이 토출된 가스를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를 갖다가 전환시키는데 누가? 요 전자 밸브가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전자 밸브는 뭐냐면 여기에 이 전기가 연결된 요 신호 값을 갖다가 오프 상태, 기본 상태는 냉방이어 가지고 냉방이, 자, 요 우측이 냉방이라고 그러면은 전원이 인가되면은 요 밸브가 전기적인 신호에서 밸브가 이것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신호가 있어 가지고 요 신호에서 요 가운데 있는 모세관이, 이 모세관이 토출된 냉매가스의 일부가 모세관을 통해서 가는데 요 전자 밸브에 의해서 요 고압의 냉매가스가 모세관이, 자, 요 소통이 우측으로 가서 이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생기느냐 아니면 이것이 반대쪽으로 가서 좌측에서 밀어주는 힘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요 내부가 어떤 구조냐면은 내부가 이 큰 이 냉매가스가 들어가는 거를 경로를 갖다가 우측 좌측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해주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나가는 구멍이 3개 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렇게 캡이 돼 있다. 그 캡이. 이 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캡이 왔다 갔다. 그래서 캡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이 힘은 없냐면 여기에 연결된 요 가는 모세관 있죠. 요 가는 모세관, 요 모세관. 여기로 요 토출된 냉매가스의 고압이 저 캡을 밀어요. 요 캡을 밀어요. 그럼 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빨간색일 경우는 이 냉매가, 이 토출된 냉매가 이를 통할 수밖에 없고, 노란색일 경우는 냉매가 어떻게 돼?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냉매가 흐름이, 방향이 이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명칭과 역할 쓰시죠. 또 하나는, 자, 여기 한 군데를 이제 연결부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고, 자, 여기에 연결부를 갖다가 쓰시오라고 그러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응축기 입구로 전달된다 그러면은, 응축기 입구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 반대쪽은 어디겠어요? 증발기 출구. 네, 증발기 출구. 얘는 응축기 입구. 자, 가운데는 네. 우위하고 가운데는 정해져 있어요. 우위는 압축기 토출구에서 이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압축기 흡입구로 가는 거예요. 우위 아래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응축기 입구라고 그러면은 얘는 증발기 출구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응축기 입구로 가서 응축기에서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팽창을 통해서 증발기 입구로 가서 증발기 출구로 나오면 증발기 출구에서 이제 연결돼서 이것이, 이것은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건데, 이것이 이 응축기로부터 가느냐, 증발기 출구로부터 가서 응축기로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이 사방 밸브가 해준다. 이것은 사방 밸브. 냉매 흐름을 전환해주는 역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이제 사방 밸브는 뭐로 보는 거죠? 자, 저기서 파란색하고 연결된 것은 뭐냐면은, 저 파란색은 전원을 연결해주는, 자, 요게 전원을 연결해주는 이제 이 장치, 그러니까 전원 연결선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리모컨하고 연결돼 있어요. 리모컨에서 내가 냉방, 난방 이렇게 선택하죠. 그러면 여기에 전원이 이제 오프하고 온 상태로 구분을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하나가 냉방이면 하나는 난방 신호로 여기다 인식을 하게끔 된다는 거. 자, 이것은 이제 드레인 호스입니다. 이것은, 자,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천정형에서 요게 이제 이게 플렉시블로 해가지고 천정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이 올라갈 때는 경사지게끔 올라갔는데 내려가면서는 하향
이것은 하향 구배예요. 하향. 내려가면서 이제 하향되는 구배야. 그래서 응축수가 쭉쭉 내려가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어떻게 돼? 이 배출되는 그런 이제 요 관을 갖다가 드레인 호스라고 그러고, 이걸 드레인 호스. 드레인 호스의 시공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 천장까지 이렇게 40cm 정도를 갖다가 이 천장으로 직선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려가게끔 구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안에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 펌프는 이 40cm의 직선 구간을 갖다가 펌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펌프가. 그러면 이 위에까지만 펌핑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 구배로 해서 배출되는 구조. 이 드레인 호스도 단열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이 보온재로 감싼 요 관은 하나는 고압관, 하나는 저압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는 뭐냐면 냉매 방식이 아니고 이것이 고온수 또는 냉수를 갖다가 공급받아 가지고 여기다 열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냉난방을 하는 방식이 지역 냉난방 방식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고인 거를 갖다 뺀다, 드레인하다.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인, 이 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2차 냉매잖아요. 2차 냉매가 뭐예요? 2차 냉매. 네? 그렇지. 현열로 이용하는 거. 그래서 용도는 어디다 써요? 브라인을 쓰는 용도는. 브라인을 갖다가, 이게 이제 브라인을 이제 이 브라인의 온도를 갖다가 저온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브라인의 이제 그 온도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제빙용에도 쓰고, 이 제빙을 갖다가 쓰는 용도를 갖다가 헤링본 이제 이 증발기라고 해요. 헤링본 증발기. 제빙용이다 그랬죠. 이 제빙에다도 쓰고, 브라인용에서 당연히 우리 이제 냉동기, 냉동하는 이제 냉동장치에도 쓰고, 이 암모니아 이제 냉동마시기. 또 뭐 이 증발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만회식 증발기, 또는 이제 증발기에도 쓰는 겁니다. 이 브라인은. 자, 여기서 사방밸브를 소개한 겁니다. 사방밸브. 이제 뭐 모양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있는 장치 한번 보죠. 자, 이 냉동장치의 사진인데요. 이 냉동장치 사진이, 이게 하얀 게 뭐냐면은 이것이 성에가 낀 겁니다. 성에가. 이것은 이제 우리 반밀폐 왕복동 압축기인데, 여기서 성에가 꼈어요. 자, 이 성에가 낀 배관은 우리가 이제 이게 토출 배관일까요? 이 흡입 배관일까요? 차니까 흡입 배관. 흡입 배관이죠. 흡입 배관에가 이렇게 이제 이 적상이 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액불기라 그래요. 이 액불기에서 증발기에서 이제 나온 냉매가 액불기를 통해서 압축기로 가는데, 이것이 액불기에서 액을 다 분리해가지고 압축기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리를 한 냉매가 넘쳐가지고 냉매액이 압축기로 들어왔어요. 압축기로 들어가지고 이것이 압축기의 흡입측이다. 흡입측. 이것이 심해지니까 압축기 전체가 다 이렇게 적상이 돼 있다. 이것은 액압축이 되는 조건입니다. 얘는 액압축이 아직 안 됐어요. 얘는 액압축이 안 됐어요. 이 액압축이 안 된 것은 요 정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냉동에서는 그래요. 냉동에서는 요게 이제 이 액불기거든요. 액불기고 이것이 압축기인데 압축기 전체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체가 됐다는 것은 압축기는 그렇잖아요. 압축기로 흡입된 냉매는 크랭크 케이스에 모여 있다가 크랭크 케이스에 있던 냉매가 압축기 피스톤으로 들어가서 압축돼 가지고 토출되는 거죠. 근데 이 크랭크 케이스 안에 있는 냉매 가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온 저압이에요. 저온 저압이에요. 근데 저온 저압인데 이렇게 서해갓길 액상에 있는 냉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도는 저온이면서 저압이에요. 근데 이것이 압축하게 되면 압축은 고온 고압이 돼 버리잖아요. 압축이 여기 지금 토출구가요. 토출구가 여기서 요게 토출구예요. 요거.
요 파란색 있죠? 이거 토출구예요. 토출구에서는 이것이 냉매가 고온 고압이 있잖아요. 그 연락인데. 그렇죠. 뜨겁죠. 그래서 뜨거운 것이 이 차가운 거하고 뜨거운 거하고 열교환해가지고 오히려 압축기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일부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냉동에서는. 운영을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거 심해지면은 안 된다. 심해지면 압축기가 피스톤 안으로 액이 들어버려가지고 액압축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 세 가지 쓰시오 그랬는데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냉매 과충전 하나. 증발 면적이 협소. 액분리기 용량이 적어서. 그러니까 팽창 밸브가 과대 개방된 거잖아요. 그죠? 팽창 밸브의 조절이 너무 냉매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팽창 밸브가 팽창 밸브라는 것이 자 이제 이따가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팽창 밸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게 역할이 뭐냐면 얘가 가문통이라는 역할이잖아요. 이제 가문통 역할인데 팽창 밸브 역할이 가문통에서 이 접시 모양의 요 안에가 뭐냐면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압력이 존재하는 건데 압력은 어떻게 전달해? 얘가 따뜻하면은 이 모세관을 통해서 압력이 전달돼 가지고 여기 있는 요게는 냉매가스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 냉매가스가 들어있는데 이게 차가우면은 요 안에 있는 압력이 작아지죠. 요것이 주변이 따뜻하면은 얘가 따뜻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돼? 증발해 가지고 압력이 커지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상단에 있는 압력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변화를 해서 요게 지금 가는 과는 고압, 굵은 과는 저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압에서 저압으로 내려가는 요 조건에서 팽창이 되는 건데 팽창 밸브의 틈새를 얘가 미세하게 조정을 해요. 근데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설치하는 조건에서의 기술자들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요 가지고 기본적인 밸브의 틈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틈새 조정을 갖다가 적절히 부적절하게 하면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틈새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정된 상태에서 이 증발기 내의 온도에 따라서 미세 조정하는 것은 얘가 하는 것이고 근데 저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팽창 밸브의 궤도가 열린 역이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너무 많이 열어놨다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조여지면 다시 와서 네? 팽창 밸브를 조여지면 다시 와서 그렇죠. 팽창 밸브 조여주면 기본 틈새를 줄여주는 거죠. 줄여준 상태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미세 조정해주는 얘는 미세야 미세. 얘는 미세 조정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양을 갖다가 이제 조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원인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자, 냉매 과충전, 과충전도 원인이 되거든요. 또 우리 증발 부하가 갑자기 감소했어. 증발기에서 열을 갖다가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증발기에서 부하가 감소됐어. 즉 감소했다는 건 뭐냐면 이 증발기의 부하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 내부의 온도가 그렇게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증발기의 온도를 갖다가 내가 오프했어. 말하자면 증발기의 온도를 내가 실내 온도를 내가 이제 평상시에는 15도를 쓰다가 내가 실내 온도를 25도로 바꿨어. 그럼 뭐야? 증발 부하를 내가 바꾼 거예요. 17도로 해놨다가 25도로 해놨어. 실내 온도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압축기는 정지하겠죠. 압축기는 정지에 맞던 거죠. 정지했는데 이 정지했더라도 이 순환하는 냉매의 관성에 의해서 팽창 밸브를 통과한 냉매는 증발기로 들어가서 증발기에서 어떻게 돼? 증발하는데 이때에 냉매의 순환을 차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차단해주는 장치가 없는 그런 설계 방식이었다 그러면 냉매는 관성에서 순환한다고 해요. 그러면 증발기에는 냉매를 압축기를 껐더라도 증발기는 냉매가 그냥 순환하면서 그 압축기가 꺼지면은 우리가 이제 응축기도 꺼지고 증발기 팬도 꺼지고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기 팬이 꺼진 상태에서는 냉매가 증발기로 통하면 어떻게 돼요? 증발기에 적상이 끼죠. 적상이 끼는데 증발기 팬이 회전을 해서 이 증발기의
부하를 갖다가 분산시켜서 증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증발기 팬이 정지하게 되면은 냉면은 증발기 표면을 갖다가 적상을 시키면서 증발을 못하고 압축기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냉동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다 보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에 따라서 이 컨트롤이 우리가 예상 밖의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이것이 그렇게 돼 버린다고요. 이런 현상이 나와 버린다. 87번. 네. 자, 이것이 뭐냐라고, 이걸 비춰주면서 이것이 뭐냐라고 이 명칭을 쓰시라고도 나왔었어요. 이것이 요 왼쪽 그림을 갖다가 표시를 했는데 요 왼쪽 그림의 명칭을 쓰시라고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왼쪽 그림이 뭘까요? 왼쪽 그림. 응축기 점수가 5점 만점이면 응축기라고 쓰면은 1점. 압축기, 응축기, 펜 들어가고 실외기도 1점. 5점을 맞이해야지 5점. 공냉식 응축기. 네, 5점. 이 장치를 보면 이것이 공냉식 응축기예요. 여기 압축기가 없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압축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죠? 이거 미국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응축기만 이렇게 별도로 있는 방식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압축기도 있고 응축기도 있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콘덴싱 유니트 이렇게 이제 압축기, 응축기 이렇게 포함되는 방식인데 미국 방식은 이렇게 응축기만 별도로 구성을 해요. 이것은 응축기는 바깥에다 놔요. 이거 실외에다가 응축기는. 이제 압축기는 어디에 넣냐? 압축기는 실내기다 놔요. 실내기. 장점이요. 응축기는 어차피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예, 소음이 나니까 응축기는 소음이 나고 멀리 나오고요. 여기다 우리나라는 압축기를 갖다가 해서 바깥에 놓잖아요. 근데 미국은 압축기를 바깥에 놓으면 안 돼요. 압축기는 미국에서는. 그 거부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압축기 비싸니까요. 네. 그래서 응축기만 바깥에다가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실내다가 이제 그 압축기는 실내다가 보관해요. 문화 방식의 차이. 네. 이제 이걸 공냉식 응축기라고 그런다. 자, 옆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서비스 밸브. 이것은 이제 우리 요것은 요 장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별도의 우리 이제 실외기라고 하는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비스 밸브잖아요. 가는 과는 고압, 굵은 과는 저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고압은 가늘죠. 저압은 굵고. 그래서 이것은 고압 서비스 밸브, 저압 서비스 밸브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명칭은 뭐냐? 서비스 밸브인데 저압, 고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는 거기까지가 나와요. 고압이냐 저압이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고압은 응축을 해가서 증발기로 가는 거. 이것은 팽창 밸브를 통해서 증발기로 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저압은 압축기 흡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압축기 흡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한번 고압은 어디로 얘기할까요? 이 고압은 이 장치가 압축기, 응축기만을 있을 때는 이것이 팽창 밸브를 통해서 증발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치가 우리가 팽창 밸브가 이 안에 있는 방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룸 에어컨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걸이 에어컨은 이게 고압 직전에 모세관이 여기 있어요. 팽창 밸브가 여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바로 직접 증발기 입구로 가는 거예요. 벽걸이 에어컨의 증발기 입구로 가요.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 이 장치를 보여주고 이게 이제 요게 우리 이제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우리 동영상으로 나왔을 1회차에 나왔던 문제가 이걸 보여주고 이 장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냉각탑.
네, 냉각탑이 됐어요. 근데 냉각탑이 됐는데, 자, 이것도 오른쪽 것도 이것도 뭐냐면은 똑같이 냉각탑인데, 자, 왼쪽 오른쪽 거를 갖다가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이 질문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냉각탑이라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를 또 추가를 하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것이 냉각 방식에 따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 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냉각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냉각 방식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물어봤냐면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장치인데 요 밑에 물어보는 거지 봐. 이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그러면 냉각탑 그런데 이 장치의 종류를 쓰시오 그랬는데 종류 무슨형 냉각탑이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냉각 방식이 요 방식하고 냉각 방식이 서로 틀려요. 요 방식은 네? 물이 흘러내려요. 그렇죠. 물은 흘러내리고 공기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서 흘러. 옆으로 흘러가요? 하면 밑에서 위로 가요? 밑에서 위로 빠져요. 모두가 있어요. 공기가 위로 가죠? 공기가 위로 가요, 공기가. 누가, 이 팬이, 펜 위에 있어. 요 위에 팬이 있어가지고, 팬이 밑에 있는 공기 위로 뻗어요. 그러니까 물의 방향하고 공기의 방향이 어떻게 돼? 서로 반대를 갖다가 대향류. 그게 대향류. 자, 요것은 공기의 방향하고 물의 방향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공기의 방향은 이게 수평 방향이야. 공기의 방향이. 요 펜이 있긴 한데, 공기 방향이 이렇게 수평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입구가 있고, 이게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의 방향은 위에서 밑으로 쏟아져서 이것은 공기 방향하고 물의 방향이 직각이다 그랬어요. 이건 직교류다 그래요. 이거는 직교류형, 아까는 대향류 이렇게. 직교류, 대향류 구분하는 거예요. 직교류다, 대향류다.